우리는 결혼하면 왜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편이 돼줄 거고 내 남자가 되고 내 여자가 돼줄 거라는 환상 속에서 사실은 결혼이라는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힘들고 뭐 정말 주례 선생님이 얘기할 때 살아온 어르신들은 조용하더라고요. 예. 안 되니까 그게. 살아온 어르신들은 현실 불가능이니까. 현실 불가능에 대해서 아무도 응대 안 할 때 막 젊은 애들은 어머 저 꿈꾸는 저 결혼 나도 맞아, 하고 싶어. 맞아. 네, 확 깨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나타나는 남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기자였었어요. 기자였고 제가 싫어하는 인간이 딱 있었는데 저는 기자를 되게 싫어했었고요. 그리고 연하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오, 딱이네. 예. 근데 두 개 다네. 찾아온 남편이 연하 기자였어요. 어머. 네. 저렇게 그래서 만난다니까. 진짜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수 온 붙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 이제 저희 일해주시는 아주머니가 요새 누구를 만나는 것 같다고 그런 게 저희 아랫집에 사는 기자분,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저희 이제 일하는 분이 얘기를 한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편의 상사한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상사분이 야 이성미가 누굴 사귀되니까 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인터뷰를 왔었어요. 무슨 일이야? 예, 인터뷰를 모처럼 좋은 걸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얘기를 계속 안 하고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단칼에 얘기를 했죠. 너 기사 써라. 그리고 내 인생도 끝나고 네 인생도 한번 끝내보자. 역시 성격대로. 아유, 우리 못 또 쓰게. 이런 거 시원시원하잖아요. 오. 예, 그랬더니 얘기를 한참 듣더니 제가 안 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밥을 한번 사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쓴 증거를 가지고 나한테 오면 내가 밥을 사주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취재가 끝나고 이제 책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방송하는데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자기가 취재해서 갖고 왔다고. 근데 이제 그 잡지를 저한테 이렇게 준데 제가 툭 던졌어요. 그러면서 뭘 보라는 거야? 제가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안 썼는데 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는 뭐냐. 그러게요. 그래서 심정을 아는 거지. 약속을 지켰는데. 나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기자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자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때예요. 그 당시보다 아니 근데 저는 이성미 씨 남편 알거든요.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착해요. 너가 져라, 너가 져. 그만해, 제발. 땡큐.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책을 읽어봤더니 정말 잘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초대를 하면서 제가 제 친구를 예, 집에서 제가 어디 나가서 밥을 안 먹으니까 집에서 이제 제가 밥을 하면서 제 친구까지 이제 소개를 시켜주려고 제 친구하고 이 남자하고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친가 없었으니까. 예, 그 여자친구 없다니까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밥을 해가지고 이제 밥을 먹였어요. 둘이 밥 먹여서 이제 얘를 데려다 주라고 둘이 가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이제 데려다 줬는데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너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 말고 너래.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네가 마음에 들어서 집에 왔는데 자기가 미안하지만 아닌 것 같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너 좀 잘 생각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마음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한테 나는 이미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었다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려면 해보라고. 그리고 만약에 날 만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허락을 맡아와라. 연예인하고 만나도 되는지 부모가 반대하면 지금 내 나이에 누가 좋아하겠냐. 가서 허락을 맡아와라. 날 만나도 된다는. 그랬더니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저기 날짜를 잡아왔다고. 결혼 날짜요? 네. 날짜 2개를 잡아왔다는 인터뷰할 때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뭐야 이게? 아니 그게 무슨
무슨 재주야? 그래서 이야. 이제 만나자 그랬어요. 뭘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이 이러나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결혼이 늦어지니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면 어떻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짜 2개를 6월하고 11월을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있다. 이거 뭐지? 뭐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그러면서 은근 그렇게 막 해주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저울질. 여기서 6월에 결혼하잔다. 근데 지금 안 하면 나 이쪽에서 땡길 줄 알았죠. 여기한테 뺏길 수도 있다. 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이쪽에 하고 빨리 결혼을 하려고. 이용하려고. 그랬더니 너 좋은 거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순간 정리가 됐어요. 그럼 정말 나하고 이렇게 몇 개월 만에 결혼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죠 뭐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 몇 개월 만에 하신 거죠? 저희 한 4개월, 5개월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모른 채로 결혼하신 예, 그러니까 전혀 상대방을 모른 채 결혼하고 이 남자가 적극적이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것 같고 이 사람이 내가 뭐 얘기만 하면 그래 그렇게 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뭐. 그리고 저희는 뭐 서로 시작하는 게 저기니까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죠 뭐.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이 남자는 내 말을 다 들을 거야. 근데 자느라고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내가 내 맘대로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하는 꿈은 절대로 꾸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기가 내가 맞춰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꾸 내 쪽으로 땡겨오니 고만 해도 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계속 그걸로 잘게 부딪혀서 오늘 소고기를 얻은 거예요. 너무 진강가적이 없지. 다급하게 해피엔딩으로 궁금한 게 결혼하실 때 이래서 결혼하고 싶다가 이성민 씨는 어떤 생각으로 결혼하고 싶었고 남편은 어떤 생각으로 결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같은 그러니까 의지하고 싶고 얘기하면은 들어주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되게 자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남자 그런 좀 저희 아버지는 좀 화끈한 성격도 있고 자상하기도 하니까 그 끌어주는 힘에 이 남자가 2가지 다 갖고 있나 보다. 남편은 이성민 씨한테 뭘 바랬대요? 4개월만 그렇게 되게 어떤 치자마자 점이 그렇게 저희 남편은 제가 똑 부러지고 그래 그건 맞잖아요. 그리고 되게 가정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반찬을 할 때 제가 밥하는 거 되게 이렇게 누구 와서 밥 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그날 제가 그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 초대해서 밥을 먹어. 구절판을 해줬어요. 내가 미쳤지. 구절판이니까 시간 얼마 걸리는데 구절판이면 끝났죠. 하나하나 요즘도 구절판 해주세요? 요새 구절판으로 맞지. 구절판 들으시고 우리 많이 달라. 결혼 전에 요것만은 좀 알고 갔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럼 내가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제 내가 우리 남편한테 당신 어떻게 나의 어떤 면이 좋았어? 그랬더니 엄마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되게 다르대 제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키 자그마시고 되게 여성적이시고 목소리도 혜미야 이렇게 조그맣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누나라고 불러라.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통이 좀 크고 뭐 이렇게 척척 잘 쓰고 막 이런 성격이고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 있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매력이었는데 살면서 거기서 엄마를 발견하고 싶은 거야. 구멍은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미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안 되는데. 예, 왜 너는 엄마같이 못하냐 이렇게 되면 나는 그게 뭔데. 그렇지. 예, 그게 굉장히 부부가 참 다른 면에서 매력을 느꼈지만 그 매력에 나중에 그 매력이 아니라 원래 그 엄마의 그 모습을 찾는 게 남자들이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얕고 영화를 170편씩 하면서 그 남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약어 빠진 년이 세상에 허범을 짚어도 그렇게 허범을 짚어도
베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있지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래는 소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사랑에 미쳐가지고 똥 마려운 사람 변속하듯이 그렇게 그냥 뛰어들어가서 하는 거 그거가 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환경에 갖다 놔도 다 평정하고 평화스럽게 다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근데 가보니까 시집에는 용빼는 재간 없어. 자신만만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오랜만에 나왔어요, 개뿔. 그래서 결혼하려면 우리 젊은이들 급하게들 그러지 마. 천천히 가도 내 서방 될 거는 내 서방 되고 내 기집이 될 거는 내 기집이 되는 거예요. 빨리 서두르지 말라고. 난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남편이 자기한테 이렇게 사랑에 빠졌다 뭐 아니면 이성민 씨처럼 정말 막 갑자기 적극적으로 돌진한 남자가 있어서 뭣도 따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결혼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결혼은 남들이 주변에서 너 왜 결혼 안 해? 그거 나 진짜. 예. 너 몇 살인데? 맞아. 뭐 이런 거 이유로 혹은 아니면 친정이라던가 오늘 본가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든가 엄마나 부모님의 착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보다는 낫겠지. 도피형 결혼. 예, 그 도피처로 삼아서 하는 결혼들이 있는데 그 결혼들을 다 후회하더라고요. 예. 유 기자님 말씀하신 케이스가 사실은 상담할 때 굉장히 흔한 케이스예요. 가장 결혼을 잘못 선택한 혹은 결정한 케이스가 도피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의 남편 한 사람의 부인이 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의지하고 싶은 쉽게 말하면 도피처라는 거는 여기보단 편한 곳이라는 거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높은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도 훨씬 크고요. 자기 결혼에 대한 만족도도 엄청 낮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그럼 언제 준비해서 너는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항상 하시는데 네, 준비 중이에요. 당신 그 얘기 하려고. 언제까지 준비하는 거야? 가정제도를 바꾸자는 거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많이 연구했어요. 고맙습니다, 진짜. 그리고 내가 부부 탕구라는 프로그램을 한 12년 방송했잖아요. 텔레비전으로. 벨란 그 부부를 최 만나봤어. 유식한 부부, 무식한 부부, 돈 없는 부부, 돈 많은 부부, 무슨 뭐 아픈 부부. 뭐 벨란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그거를 갖다가 끝나고 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궁금하다, 진짜. 결혼 사관 학교를 하나 맹글어야 된다. 그래갖고 결혼 사관 학교, 결혼 사관 전에. 학교 결혼 자격증을 결혼 전에 다니는 거야? 받아야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자격증처럼. 너무 상식 이하로 결혼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이혼이 빠르고 생각도 모자라는데 다 퍼놓고 해가지고 후회들을 하고 나부터도 우리 셋도 다 후회하잖아. 아 괜히 해서 그거 아니래도 또 있었는데 뭐 이러지 않아. 그래도 그 마음을 단단히 굳히는 결혼 사관학교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야, 이거 아이디어 진짜 너무 재미있네. 저는 결혼을 시키면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간섭하지 않기. 아, 그거는 진짜 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둘이 지지고 볶고 살던 싸우건 어쨌건 너네 둘이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살기로 했으니 책임은 니네 둘이 져라. 우리 친정 쪽도 시댁 쪽도 빠지겠다. 그건 굉장히 성숙한 네. 거예요. 그 정도. 그렇게 하면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외롭기 때문에 둘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나갈 거고 그리고 부모가 끼기 시작하면은 가족 싸움이 되잖아요. 관계가 나빠지면은 이게 전체가 돼서 야 살지 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딱 시키면 너네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되면 저는 훨씬 더 이혼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전 결혼 후에 꼭 해야 될 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식년 제도를 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좋다. 예, 저는 안식년? 예, 문정희 시인의 공항에서 쓸 편지가 있어요. 공항에서 쓸 편지 제목이에요. 여보, 1년만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10년에 한 번씩. 예, 맨 마지막에 내가 1년간 떠날 텐데 내가 나를 찾아올게요.
라고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남편도 줘야도 되고 아내도 줘도 되는데 그게 한 번 1년을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서 1년 쓸 수가 있는데 다 쓰지 않아요. 꼭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빨리 직장에 복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못하고 있어서 이게 띄엄띄엄 쓰던 1년을 쓰던 조금은 서로 없으면 그리워도 지고 자기도 물어보지 나와서 말기 어디 예. 가는지 또. 자, 살다 보면 못다한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많아요. 속마음을 예. 지금 한번 털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있다. 없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준비하시고. 결혼 후 자식 때문에 산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래, 아, 예전에는 이거는 뭐. 이거를 입 밖으로 내밀 때 내가 너 때문에 니들 때문에. 너 제가 때문에 회식 걸겠습니다. 올킬. 올킬? 올킬? 회식? 아, 종류는 고기입니까? 뭡니까? 아, 그게 치킨이고 몇 고기가. 종류예요, 지금. 수홍 씨가 좋아하는 걸로. 예. 자, 내가 좋아하는 거? 자, 과연 올킬 5분 가지? 나오겠죠? 우리 뷔페 갑니다. 호텔 뷔페 갑시다. 호텔 뷔페 실패했네. 진짜 올킬이네. 다 이 소리 들으셨고요, 다. 남자들도 다 들었을 거야. 자수한 거예요. 예, 한 번씩 예, 그냥 싸우거나 아니 이렇게. 저는 70번이나 서운을 봐서 결혼해갔고요. 합법적으로 엄마가 된다라는 과정을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너무 기뻐서 임신 3개월 때 남들 만삭대 입는 임신복을 입고 다녔어요. 배도 안 나왔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막 나도 임신했단 말이야. 막. 나 엄마 됐단 말이야. 막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아직까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낳았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그분 덕분인 거죠. 합법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쪽 치부책에 써요. 이 인간이 미운 거 죽이고 싶은 거 막 썼다가도 우리 애 하나 보면 이게 싹 가리돼요. 예. 그래갖고 살고는 있는데 이제는 제가 그 딸 때문에 살았는데 가끔 우리 딸이 그래요. 왜 엄마는 아빠랑 이혼 안 해?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근데 어쨌든 예, 결혼 생활의 유지의 가장 큰 매개체는 그 뭐 좋은 거 나쁜 거 어쨌든 간에 딸이라고 생각하죠. 시가. 셋이니까 양생마다. 아우 못 올라가 천사도 이제 그 선녀도 못 올라가. 네. 옷 안 주나?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정말 남편이 많이 좋았고 간간히 자식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 벌써 15년이 되보니까 대부분 자식 때문에 살고 간간히 남편이 생각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가 정말 나한테 오나 싶었는데 오더라고요. 그게 신기한 게 부부가 이제 정말 오래 살다 보니까 둘 사이의 대화 자체도 대부분은 자녀에 대한 얘기고 오늘 뭐 애들이 이랬어 저랬어고 막상 내가 남편에 대해서 요새 내 남편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저도 많이 생각을 이제는 안 하더라고요. 내 남편의 표정보다는 아이들의 표정을 살펴봤고 저희 남편도 그렇지 않을까.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저희 남편한테 한 번씩 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도 표현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래라고 대답할까 봐 못 물어보겠어요. 현실이 된 자식 때문에 거. 사는 거라고 생각하냐? 근데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는데 내 남편인들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점점 무서워지는 시기인데 그렇다고 지금 또 심장 뛰는 거 전 병이라면서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사랑 아닙니다. 나는 이혼을 하려고 그래도 이혼 후에 그 불행해지는 아이들의 눈동자가 내 눈안에 다 돌아요. 아, 저거 눈칫밥 먹고 새엄마들 오면 저 어떡하나. 그 나 한 목숨 버려갖고 저 세 목숨을 살리는 게 낫지. 내가 희생하자. 저것들 불행하게 또 불량스럽게 또 이렇게 되면은 내 인생 하나 망치는 게 낫지. 쟤네들 인생은 망칠 수가 없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저기 첫째는 이혼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도 기자가 있지만은 기자 꼴보기 싫어서 이혼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이제 기자 여기가. 무슨 건수만 있어봐요. 옳다구나 좋다 신문은. 아니 누가 선생님 부부가 그렇게 유명하시래요. 아니 우리는 안 그래요. 암만 그래도 지쟁이 듣고 밟으면 꿈틀한다고.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이라도 자존심 있는 거예요. 난 그런 게 오픈되는 게 싫어. 그래서도 내가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게 편하네. 예, 여기 와서 가끔씩 풀고 그냥 좋아하는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안 해. 무사히 만나면 저도 그냥 자식. 뭐 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그게 아들 낳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편이 가끔 섭섭할 때도 그 아들을 보면 내 얼굴도 있는 것 같고 내 남편 얼굴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신기하고 정말 이게 하루하루 살면서 그 아이 잘하는 게 걔가 뭘 어떻게 속삭여도 걔가 어릴 때 너무나 저한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났던 것들 이렇게 참다 보고 참을 수 있다 나는 참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하지만 밖에 나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 네, 집. 그게 바로 사실은 손해 보고 뭐 약간의 손해 보는 마음도 참 멋있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아니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동감이 뭔가 결혼에 대한 요즘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 너무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철들었어.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 덕분. 저는 네, 언제? 저 기자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봐. 예. 바로 또 남편이 근데 기자야. 제가 기자랑 결혼한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야, 그래도 네 기사는 잘 써주지 않겠니? 근데 사실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요. 가끔 이렇게 오래된 부부들을 보면 부부가 같이 안 앉아 있고요. 애들 가운데 앉히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을 보면 연결의 끈이구나. 남편과 아내를 이 두 아이나 세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연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애가 많은 게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애가 생겼어요. 희한하네. 세 번이나 생겼어. 예, 그래서 한 10번 마음을 먹을 걸. 그러면 애가 열이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투명하고 맑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인생을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서 엄마 아빠가 화가 나 있으면 눈치 보고 그리고 또 어떨 때 막 기뻐하면 아이들이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 그리고 안아주는 그것 때문에 아, 이게 가족이구나. 그래서 어떨 때 정말 울컥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색깔이 다 자기가 있대요. 나는 빨간색, 너는 노란색. 근데 결혼을 하면 주황색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 빨간색을 우기고 내 노란색을 우기면서 너 나 빨강 따라와, 노랑 따라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난 주홍색으로 서로가 어떨 때는 내 노랑도 인정해주고 빨강도 인정해주면서 맞춰가다 보면 어느 날 주홍색이 돼 있다는 얘기를 정말 결혼해서 한 번도 안 싸운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 남자랑 아이들도 있으니 접을 거 접고 참을 거 참으면서 살아내면 언젠간 이 아이들이 엄마 잘하셨어요라고 이거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격려해 두 주겠구나라는 분이 생각이 고기 드시고 들었어요. 지금 아주 야, 진짜 아니 나. 부드러워. 빨리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넘어갈 행복해서. 거예요. 네. 제가 혼자 살 때 전기밥솥을 산 적이 있어요. 예. 설명서 읽어보니까 제가 현미를 많이 먹었는데 가바 현미라고 있대요. 그걸 누르면은 쭉 이제 그 영양소가 나오는데 이게 그래프가 떨어졌다가 9시간인가 넘어가면 최고치에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해서 살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요때 아이들이 지탱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다시 부부간에 또 새로운 그 어떤 정이 싹 트는 게 아니냐. 그걸 지금 여기 계신 말씀하신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라니까 이게. 그거 이걸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와, 멋있다. 다시 보인다. 좋은데요? 아, 모든 게 이제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건가 봐요, 결혼도. 자, 이번에는 우리 남자분들 한번 가볼까요? 가야죠. 결혼하고 나서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 결혼을 후회한 적이 이거는 있다고. 진짜 이거는 남자라면 그러니까 나 뭐 말 한 번 안 걸어봤는데도 결혼하고 났는데 저기서 걸어오거나 아니면 TV 속에서 얘기하는 여자인데 와 진짜 내 이상형 솔직하게 예. 올킬 또 걸어? 결혼을 후회한 적이 있다면 올킬인데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어야 되니까. 양수형이 쥐가 되고 있어. 이야. 자 눌러주세요. 아예 안 남자 주시면 아예 안 돼. 자 되니까. 이거는 남자라면 자 3명? 네. 2명? 1명이야. 야 이런 걸 독박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독박. 야, 난 이거 영이라고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이경재 씨. 저요? 아니, 저는 후회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상형의 이상형을 여자는 만나는 거 없어요. 아 이러면은
최영림 씨와 김웅수 씨가 같이 방송하는 유력해- 형님들이 이렇게 비양심적인지 그렇죠. 왜 대기실에서 하던 얘기가 달라요 왜? 아니 비양심적이라도 나만 양심적. 저 제목은 네. 정말 여자를 많이 사귀지 못한 그럼. 사람들 생각이고 여자에 대한 기대가 저는 없어. 사실 여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정말 너무 많이 최영님 하니까 많이 저는 기대는 아예 여자에 기대가 없어요. 이름을 하나밖에 못 그렇다면 김대현 소장님 가져가는 많이 가정 소통 전문가가 가정소통 전문가. 이상형 만나서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아주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지난주부터 동치미가 이상해지는 게 내가 볼 때는 방송을 솔직하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양재원 원장가 그랬잖아. 대기실에서 얘기가 달랐었거든. 나는 정말 덥석덥석 무는 것 같아, 느끼를. 저는 솔직히 말한 게 뭐냐면 제가 늘 옛날부터 이제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어서 그 나는 결심을 한 게 뭐냐면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피부가 하얘야 돼. 그리고 근데 여자랑 결혼하죠. 네. 그리고 머리숱이 많아야 돼. 그리고 눈이 커야 돼. 근데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조건을 보는 순간 거기에 확 가서 한 가지를 빼먹었어. 뼈가 좀 가늘었어야 돼.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보기에도 야리야리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이상형이 딱 있는데 순간 너무 일찍 서둘렀나? 뭐라고 교제가 좀 있었어요? 없었어. 그냥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착각에는 그 내가 너무 발끈했나?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딱 내가 한번 넘어올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있었어요? 네. 근데 저런 것 시도는 안 때문에 했지. 여자들이 빨리 시집을 가야 돼요. 넘어와. 완전 착각이죠. 그래서 김대현 소장님은 그 이상형의 여자 때문에 이제 오경수 씨에 이어서 방송 나도 못 나간 다음에 나오겠다. 괜찮으실까요? 뭐 후회할 게 있는 걸로 결론 내리고 우리가 그래야지, 어떡해요. 혼자 수밖에 그러셨는데. 없으니까. 후회하는 게 아니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아까도 이제 저희가 결혼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이에 자식이 있는 거 보고 걔네들이 우리의 끈인 것 같다. 사실 얻은 것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힐링도 되고 충전도 된다는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사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것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잃은 게 너무 분명히 많죠. 잃은 게 있을 겁니다. 난 잃은 것들이 꽤나 있더라. 그럼 저는 아주 가장 확실하게 물질적으로 이런 게 있죠. 뭐였죠? 쓸개가 빠졌죠. 결혼하고 나서. 네. 근데 꼭 그 결혼 생활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혼 이후에 가장 큰 신체 변화 중에 하나가 쓸개가 쓱 빠졌다는 거죠. 아니 노사연 마담님은 사실 이상형과 너무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는데도 이 결혼을 잃은 하면서 거요? 잃은 게 저는 미니 스커트를 잃었어요. 못 입게 해요? 다리 여전히 이쁘신데. 옛날에 진짜 그냥 제가 약간 그 옷에 대해서 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잘 찾아보세요.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아니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제 좀 지금 나이 드는 사람들 이렇게 막 노출하는 사람 이제 보기 싫더라고. 좀 더 가리는 게 더 이쁘더라고 나이 들수록. 근데 옛날에 한창 이쁠 때 있을 때는 이제 여기 이제 옷이 좀 이렇게 내려가면 남편이 그걸 항상 올리라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면 내가 좀 내리죠.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다시 옷매무새를 바깥에서 거기서 다시 또 올리고 약간 스커트도 다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약간 남편이 되게 연하지만 되게 보수적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생각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결혼식에 입장하면서 결혼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결혼할 때 보통은 딸들이 울면서 아빠 손잡고 들어가고 하잖아요. 저는 너무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정말로 그게 서운하셨나 봐요. 제발 저 웃고 들어간다고. 근데 결혼하니까 친정이 없어지고 엄마 아빠가 없어지고 제가 사형제 중에 이제 제가 장녀인데 동생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그 결혼했을 때랑 똑같이 그 전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생기고 시댁하고 관계가 생기면서
내가 했던 그것만큼의 내 친정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구나. 이걸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물론 요새는 이제 안 그런 집도 많지만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걸 이제 뭐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걸 이제는 좀 배워갔긴 했지만 그 상실감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짜잘한 저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남자도 있나요? 결혼해서 잃은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결혼뿐만이 저는 아니라?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용렬 씨가 아유 그 나이 되면은 다 고아되는 거야 고아되는 거야. 그거 뭐 지가 혼자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울고 그래 뚝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그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굉장히 위로가 되죠. 네, 나이가 들면서 모두가 고아가 되는데 나만 고아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었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잃어버리는 건 나이가 들면서 내 손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니까 되게 나도 그 길을 가는구나 해서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예. 남자분들은 없나요? 결혼해서 잃은 것. 김웅순 씨는 얻은 것만 있으신가요? 하회탈. 친구들을 좀. 친구를 왜 친구 이렇게 후배 친구를 챙기시면서. 맨날 만나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 나만 결혼한 게 아니고 친구들도 결혼하잖아요. 네. 이게 결혼 전에는 자주 봤는데 서로 가정을 가지니까. 그렇죠. 네, 이게 친구 그건 맞아. 엄청나게 친구들 양이 줄어들더라고. 네, 시간도 좀 많은 게 있어. 그런데 재밌어요. 그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집안. 근데 왜 미국을 자꾸 보내신 거예요? 더 재밌어. 미국은 더 재밌으려고. 아, 견문을 넓혀오기 위해서 보내는 아니 뭐 올 때 가져오겠어 뭐 선물하고 싸우지. 선물 사오라고 보내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해서 얻은 게 더 많죠.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얻은 건 아내도 있지만 처갓집을 얻은 거에 대해서 되게 나는 별 얘기가 진짜 않는데 처갓집에 대한 크게 얻은 게 되게 크고 알겠습니다. 잃은 것은 사실 그 남자들은 다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잃은 건 설레임을 잃은 것 같아요. 설레임을 전 잃었어요. 물론 아내랑 같이 있고 데이트하고 초창기 때는 뭐 설레였죠. 저도 뭐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을 했겠습니까? 워낙 아내의 사랑이 크니까 내 사랑이 묻혀버리는 거지. 저도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근데 그 설레임이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성민 누나를 만나면 그 나름대로 또 설레임이 있고 또 노사연 누나 만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설레임이 있고 누구를 어떤 여자를 여자를 만나면 만나고. 이게 설레이는데 지금 뭐 누구를 처녀를 만나든 이쁜 여자를 누구를 만나든 설레임이 없다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가정이라는 아내라는 그게 있으니까 설레이는 게 자꾸만 처음에는 설레였지. 아니 티났어. 그러니까 설레게 끝까지 못 가는 이제 유한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다른 여자들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